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 묻는 질문에 협의를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이번 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고 K방산 토론회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에이펙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을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앞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22일 출국해 워싱턴 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지난 16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 뒤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방식이 협상 진행에 더 효과적일 걸로 판단해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김정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출국 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는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쯤 시작돼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협상을 마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 간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안을 놓고 현금 비율이나 수익 배분,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실장은 다만 남은 쟁점에 대해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거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애틀란타를 거쳐 내일 새벽 귀국하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 협의 결과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우리 정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과 8월에 이은 3연속 동결입니다. 앞서 한은은 2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1,430원까지 오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대미 관세 협상 우려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승했다며 단기간 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은 향후 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8월 전망치인 0.9%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한미 무역 협상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가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 낮고 국제 유가가 안정돼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하였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헬로윈 대위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 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 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감사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에이펙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 전망과 혁신, 디지털 금융, 재정 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 플랜이 채택됐습니다. 인천 플랜은 앞으로 5년간 에이펙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 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제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상 정책과 AI 기술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 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를 주제로 회원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 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내 시장, 기업 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2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뤄낸 합의여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미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품목의 높은 특정국 의존도로 소부장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핵심 전략 지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선점형, 시장 전환형, 규제 대응형,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기술을 개발합니다. 마련한 기술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해 R&D 투자를 강화합니다.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관이 협력해 초고온, 초고압 등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소부장 거점도 늘립니다.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화단지 지원단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장비 운영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내에는 입주기업 전용 실증센터와 연구소, AI 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안도 마련됐습니다. 2030년까지 15대 슈퍼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R&D 과제별로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안으로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개편해 경제 안보 품목의 미포함 등 소부장 연계 사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소부장 기업 전용 정책금융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 소부장 특별회계 규모는 1,467억 원 증액된 2조 4,310억 원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가장 흥행한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가 인천공항에 울려 퍼집니다. 악기 소리부터 노래까지 사람의 목소리로 쌓아올린 선율이 올해 하반기 환영주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첫 발을 딛는 인천과 김해공항, 부산항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역에 다음 달 9일까지 환영 부스가 운영됩니다. Well, today was wonderful. I was not expecting that.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that I have had in my life, so I'm really happy for that.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풍속화를 주제로 한 배경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다국어 통역부터 맞춤형 여행 정보, 쇼핑과 결제 등 외래객 전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환영 꾸러미를 증정합니다. 캐대헌 속 캐릭터, 더피와 서씨의 원형인 호작도 배지부터 한국 화장품까지 외국인이 선호하는 K컬처 상품이 담겼습니다. 환영 꾸러미에는 이 웰컴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 미술사와 한글, 한복 등 한국 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 필수 방문지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릴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을 펼칩니다.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인 신라의 미소를 전개하여
외국인 분들이 경주시 어디를 가시든 그리고 어떤 것을 하시든 환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 관광 거점의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 먼저 다크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인상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냥 창을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동의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검색 첫 화면의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 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크패턴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우리가 김충현이다. 위험에 왜 좋아? 끝장내자.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죽음에 위험에 외주화 논란이 한 번 더 불거졌습니다. 6년 전 같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계된 한국서부발전 등 15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1,084건을 적발했습니다. 6년 전 김용균 씨 사망 당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 1,029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379건은 사법 처리하고 592건에 대해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의 사법 처리 건수와 과태료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하청인 한전 KPS에는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재하청인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감독 결과 불법 파견도 적발됐습니다. 김충현 씨를 포함해 재하청업체 2곳 소속 근로자 42명 모두 불법 파견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원청과 업무 차이도 불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재하청을 준 한전 KPS에 나머지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독에서는 안전과 임금 문제 등도 확인됐고 해당 사업장의 문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지난해 국내 활동기업 수는 764만 2천 개로 전년보다 1.4% 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신생기업은 92만 2천 개로 1년 전보다 3만 3천 개 줄고 소멸기업은 79만 1천 개로 오히려 4만 개 늘었습니다. 신생기업 수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12.1%로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좀 둔화되고 창업 환경 같은 게 악화됐기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신생기업을 만들기에는 이익 같은 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신생률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순으로 신생기업이 많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업과 숙박 음식점업은 감소폭이 컸습니다.
새로 창업한 기업의 1년 생존율도 하락했습니다. 2022년에 생긴 기업 중 다음 해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64.4%로 신생기업 중 35.6%는 1년을 버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5년 생존기업 또한 전체의 36.4%에 그쳤습니다. 전년보다 1.6%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10곳 중 6곳 이상은 5년 내 폐업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20% 이상 고성장한 기업은 5,403개로 전년보다 298개 줄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업, 건설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하인 가젤 기업은 1,356개로 전년 대비 44개 감소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단아한 청색과 홍색의 전통신, 영친 왕비가 신었던 청석과 당해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신었던 가죽신을 만드는 기술 화해장을 엿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화해장은 200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평소 수장고에 보존돼 있어 쉽게 보기 어려운 왕실 유산을 화해장 전공자가 본떠 재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똑같이 옮겨와가지고서 일반인들한테 수장고 속에 있는 유물을 직접적으로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좀 보여줄 수 있게. 검은 말총으로 짜인 챙이 없는 모자는 조선시대 관직자가 관 대신 썼던 탕건입니다. 흔히 감투로도 불리는데 오늘날 감투 쓴다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1980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탕건장 전승자가 유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전시실에 이렇게 진열이 됐을 때 이게 말총임을 보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이 섬세함을 보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이 패턴을 보는 것도 아마 전시실에 있을 때는 보기가 어렵죠.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조선왕실 유산을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직접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작 기술로 만들어진 왕실 유물 중 국가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만 꺼내와 조사하는 겁니다. 수장고 유물조사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앞서 상반기에 37점의 복식 분야 유물이 조사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신구류 27점이 선정됐습니다. 2025년에는 공예 분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당이라든지 골룡포 같은 복식류를 했었고 이제 하반기에는 장신구류로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운 백옥이 돋보이는 붉은색 술이 달린 놀이개는 영친왕비가 폐용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닥의 실로 매듭을 짓는 기술, 매듭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듭장은 1968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조부모부터 대대로 이 기술을 내려받은 박선경 전승자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뜻깊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달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유물 심층 조사는 이날 두 번째 조사에 이어 30일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궁박물관은 다음 해에도 수장고 왕실유산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직접 왕실유산을 살펴보는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작품 활동과 전승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캠과 마약, 사이버 도박 등 3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엔 대통령실과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유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으로 730만여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탈취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력서 등 5만 4천여 건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밖에도 해커 침입으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한양과 서울 컨트리클럽에 회원 정보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모두 2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가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 장관은 남성 역차별 사례 해결을 위한 공론회장을 오는 29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